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25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이 증가. 의존성이 증가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노년기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경직성이 증가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두 번째,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경직성이 증가지요? 2번 정답이고요. 3. 사회성이 증가 아닙니다. 노인은 사회성이 감소하게 되죠. 내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 4. 우울감이 증가. 우울증 경향이 증가지요.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된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5. 과거 회상이 증가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말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일생이 여러 요인들, 즉 가족 구성, 신체적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성역할 등을 떠올려 보게 된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 경직성이 증가. 2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 핵가족. 핵가족이란 한 쌍의 부부와 그들이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2. 조손가족이란 조부모, 손자, 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역시 아니고요. 3. 동거가족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역시 아니고요. 4. 한부모 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따위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에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역시 아니죠? 5. 수정 확대 가족이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말하지요. 근거리에 살면서, 자, 질문해 보시면 가까이 살면서 있지요.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노인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잠재력 개발하면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독립의 원칙. 독립의 원칙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본인이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6번째,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참여의 원칙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3번째,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이 참여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3번 보호의 원칙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마지막 5번째,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이고요. 4번, 존엄의 원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번째,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2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5번, 자아 실현의 원칙은 지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노인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2번째,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번의 정답은 5번, 자아 실현의 원칙. (4번)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여러분 표준교재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노인성 질병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2번째,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3번째, 뇌내출혈, 뇌내출혈. 4번째, 뇌경색증, 뇌경색증. 5번째, 뇌졸중, 뇌졸중. 마지막 6번째, 파킨슨병, 파킨슨병. 6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1. 뇌종양 아니죠? 2. 당뇨병 아니고요. 3. 파킨슨병, 파킨슨병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 사구체 신염 아니죠? 5. 류마티스 관절염 아닙니다. 4번의 정답은 3번. 파킨슨병.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 외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 건강관리 사업과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등급 외자와 필요 노인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체조 게이트볼 나왔죠? 정답은 2번이고요. 5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관리.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생활 습관 개선. 생활 습관 개선 등이. 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자, 두 가지 잘 알아두시고요. 5번의 정답은 2번 노인 건강관리 사업.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출 시 동행.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 업무 대행. 일상 업무 대행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출 시 동행에는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이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 등이 있고요. 일상 업무 대행에는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이 대행이 있습니다. 대상자와 같이 가면 외출 시 동행이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가면 일상 업무 대행이 됩니다. 5번 보시면 관공서 방문 시 동행이지요. 외출 시 동행, 관공서 방문 시 동행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정답은 5번이고요. 1번 말벗은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 편지 대필은 역시 정서지원 서비스. 구강관리 돕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6번의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관찰자 B. 숙련된 서비스 지원. 숙련된 서비스 지원은 관찰자의 역할이 아니라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맞습니다. 3. A. 정보 전달자 B.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 활용.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이죠. 말벗과 상담자. 4. A.
동기 유발자. B. 질병이 증상 확인. 질병이 증상을 확인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 아니라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관찰자. 5. A. 숙련된 수발자. B.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아니라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죠. 동기 유발자. 따라서 A와 B 모두 맞는 것은 2번. A는 옹호자, B는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7번의 정답은 2번. 8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대상자, 비 오는 날 저녁, 공원 의자에 홀로 앉아 있다. 아들, 고함을 치며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요? 1. 방임. 방임이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죠? 2.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 자기 방임이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이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관련 없죠? 4.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5.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이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는 아들이 노인에게 고함을 치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5번. 정서적 학대. 9번. 노인 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개별 교육 아닙니다. 학대 예방 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한다. 2. 장기 요양기관이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맞습니다. 3.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주민자치센터 아니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학대를 발견한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4.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보호한다. 요양보호사 집 아니죠? 사법경찰은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5.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신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번의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기관이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1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지문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지문의 내용은 2번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자, 요양보호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요. 10번의 정답은 3번. 산업안전보건법.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성희롱 유형에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1번.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있는 성희롱을 말합니다.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언어적 성희롱이란 말로 하는 성희롱을 말합니다.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이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지요?
3. 시각적 성희롱이란 보여주는 성희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란한 사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두 번째,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마지막 세 번째,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에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지요.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하는 행위는 성과 관련된 자신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죠. 11번의 정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강요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12번의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13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대상자가 불법행위를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아니죠?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 2.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역시 안 됩니다. 3.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
4.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역시 안 되겠죠?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맞습니다. 본인이 어려운 가정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13번의 정답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아니죠?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를 서로 교체하면 안 된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교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부정한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겠죠?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아니죠?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14번의 정답은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5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큰 소리로 꾸짖는다. 아니죠?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즉시 행위를 중단시킨다. 2.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아닙니다.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대상자의 행동을 못 본 척한다. 못 본 척하면 안 되겠죠? 즉시 중단시킨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의논한다. 동료 요양보호사 아니고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5.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맞습니다.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5번의 정답은 5번.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16번.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2. 몸이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아니고요. 3.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안전한 환경이지요. 따라서 아닙니다. 4.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아니고요. 5.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이 방향을 바꾸는 경우. 역시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17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옴이란 옴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 조직에 침입해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1. 공용혈압계를 사용한다. 아니죠. 공용혈압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긁어주면 안 되겠죠? 옴에 걸린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면 안 된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재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낸다.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발라야 한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아니죠? 함께 세탁하면 안 된다.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 즉 내이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내이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맞습니다.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이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17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감소 아니죠? 구강건조증 증가. 타액분비 저하로 인해 구강건조증이 증가한다.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맞습니다.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3. 당내성 증가. 당내성이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내성 증가가 아니고 당내성 감소.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4. 항문 괄약근 긴장도 증가. 증가 아니죠? 항문 괄약근 긴장도 감소. 직장벽이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괄약근이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5. 췌장이 소화효소 분비 증가. 증가 아닙니다. 췌장이 소화효소 분비 감소.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18번의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19번.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하복부를 마사지하는 것은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비에 도움이 되죠.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아닙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 부담을 덜고 구토를 조절한다. 금식 후에는 미음 등의 유동식을 섭취한 후 된죽을 먹는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뜨거우면 안 되겠죠?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아닙니다.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 부담을 덜어준다. 19번의 정답은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20번. 꽃가루에 노출된 대상자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경우 의심되는 질병은 1. 결핵.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2 내지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문제의 내용과는 관련 없죠? 2.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꽃가루, 집먼지 진드기, 집먼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및 배설물,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등이 관련 요인입니다. 질문에서 꽃가루 나왔죠? 꽃가루. 정답은 2번 천식이고요. 3. 후두염. 후두염은 염증에 의해 후두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관련 없죠? 4. 협심증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을 말하죠. 관련 없습니다. 5. 흉막염이란 흉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20번의 정답은 2번 천식. 21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방광이고요. 방광. 소변이 나오는 길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이죠. 전립선이 점점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소변이 배출되기가 어려워집니다.
1. 단백뇨가 있다. 단백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배뇨 후 시원하다. 아니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3.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아닙니다. 배뇨 횟수가 증가한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 힘들다. 4.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아니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맞습니다.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21번의 정답은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22번.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1. 질염 발생 감소. 감소 아니고요. 질염 발생 증가. 질이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2. 질이 윤활작용 감소. 맞습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지고 윤활작용이 감소되어 성교가 어렵고 성교 시 통증이 있다. 3. 난소 크기 증가. 증가 아니죠? 난소 크기 감소.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된다. 4. 지리수축력 증가. 증가 아니죠? 지리수축력 저하. 지리수축력이 저하된다. 5.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증가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된다. 22번의 정답은 2번. 질이 윤활작용 감소. 2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이 통증이 동반됨. 1. 건선. 건선이란 피부의 경계가 뚜렷하며 다양한 크기의 은백색 비늘로 덮여있는 홍반성 고집 및 판이 형성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자반증이란 피부 또는 점막에 출혈이 있어 붉거나 보라색으로 보이는 반점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3. 대상포진이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은 바로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이지요. 수포가 물집이죠.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이 통증이 동반됨. 대상포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 피부 건조증이란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5. 말초신경병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말초신경이 손상을 받음으로써 유발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23번의 정답은 3번. 대상포진. 24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이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맞습니다. 2. 꼭 끼는 양말을 신는다. 꼭 끼면 안 되겠죠? 3.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아닙니다. 양말을 착용한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남겨둔다 아니죠?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말린다. 5. 발에 열 패드를 대어주어 보온한다. 열 패드 안 되고요.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서 노출을 금지한다. 24번의 정답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5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1. 혈변, 직장 출혈. 대장암이 증상이죠. 대장암. 2. 허리 통증, 잦은 골절. 골다공증이 증상입니다. 골다공증. 3.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고관절 골절이 증상이죠. 고관절, 골절. 4. 띠 모양이 수포. 대상포진이 증상입니다. 대상포진. 5. 몸이 균형상실. 뇌졸중이 증상이죠. 뇌졸중.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5번. 몸이 균형상실. 26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아니죠? 장기 기억력이 저하된다. 저하된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된다. 2. 자신이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쉽다 아닙니다. 자신이 우울증을 자각하기 어렵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3.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아닙니다. 노인 우울증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그다지 특징적이지 않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4. 두통, 소화불량이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맞습니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아니죠? 알아채기 어렵다. 알아채기 어렵다.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기 쉽다. 26번의 정답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이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7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고염시기 아닙니다. 저염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 2. 저자녀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저자녀시기 아니죠? 저자녀식이란 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는 별로 남지 않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산화작용 아니죠? 항산화작용.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항산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으로 각종 암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맞습니다.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칼슘이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동물성 지방 섭취 아니죠?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하여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27번의 정답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28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준다 아닙니다.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금한다.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아니죠?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아닙니다.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이 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든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과격한 운동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27번의 정답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 쉽게 잠이 든다. 아닙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2. 수면량이 늘어난다. 아니죠? 수면량이 줄어든다. 3. 낮잠을 자지 않는다. 자지 않는다 아니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4.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맞습니다. 5.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향상된다 아니죠? 저하된다. 수면 중에 자주 깨므로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 29번의 정답은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0번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한다 아니죠? 금한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동작이나 운동은 금한다. 2. 개인이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3.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고강도 아니죠?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운동이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4. 준비 운동은 2 내지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아닙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5.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생략한다 아니죠?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30번의 정답은 2번. 개인이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1번.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도 하지요.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 매년 1회, 폐렴구균은 1회, 대상포진 1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질문에서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죠. 정답은 4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32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두 번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세 번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마지막 네 번째,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명확히 한다. 사례 회의를 하는 목적 4가지입니다. 1. 전문직 간의 직무평가 아니죠? 2. 서비스 횟수와 비용이 결정 아닙니다. 3.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 조사 아니죠? 4. 서비스 제공 계획이 타당성 검토. 서비스 제공 계획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있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아니죠? 32번의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계획이 타당성 검토.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두 번째,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네 번째,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다섯 번째,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마지막 6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1. 체납 고지서를 발견하였다. 아니죠? 2.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관련 없습니다. 3.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아니죠? 4.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첫 번째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정답은 4번. 5.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상관없죠? 33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34번)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두 번째, 영양분 공급. 세 번째, 물 공급. 네 번째, 산소의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1. 산소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있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2. 혈액투석 아닙니다. 3. 심폐소생술 아니고요. 4. 항암제 투여 아닙니다. 5. 기관지 확장제 투여도 아니고요. 34번의 정답은 1번 산소 공급. (35번)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종 적응 단계는 1. 부정. 부정 단계에서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2. 분노. 분노 단계에서는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한다. 질문에서처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정답은 2번이고요. 분노. 3. 타협. 타협 단계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반응을 보인다. 4. 우울 단계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진다. 대상자는 자신이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 5. 수용 단계에서 대상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이 단계에서 대상자는 나는 지쳤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35번의 정답은 2번 분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26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